마침 오늘 기사 수첩 얘기가 그러니까 중산층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중산층 연봉이 이번에 얼마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3,450만 원. 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빼고 실수령액은 이거보다 더 작겠죠. 그렇죠. 집장만 한 대 들어간 대출금 갚아야죠. 예. 보험료 내야죠. 의료비 내야죠. 공과금 내야죠. 세 식구나 네 식구 생활비 빼고 애들 학비 학원비 빼고 그렇죠. 부모님한테 좀 떼드리는 거 빼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남을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겠죠. 예. 삼성경제연구소 조사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평균 7천만 원 이상. 예. 이게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현대경제연구소 설문조사로는 월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중산층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6, 7천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국 사정으로는. 미국 ABC 뉴스가 공식적인 중산층 정의는 없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실제적으로 중산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정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미국 기준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4인 가족 기준 미국의 중산층은 연수입 3만 3천 달러 이상 6만 4천 달러 이하. 우리 돈으로 하면 당시 환율로 따져보면 4,600만 원 이상 벌고 9천만 원보다는 덜 벌고. 예. 요 정도 사이에 끼면 중산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흔히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연평균 수입만으로 중산층을 정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는 그나마 그 연평균 수입 기준도 엄청나게 낮게 잡았지만 그렇죠.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만 21세기의 중산층을 특징 짓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중산층으로 유지해가는 거 정말 힘들다. 이래야 중산층입니다. 그래요? 예, 중산층으로 남아있는 것도 정말 힘들다. 야, 나 정말 중산층 맞아. 나 너무 힘들어 하는 예. 고선. 중산층으로 먹고 사는 거 정말 만만치 않다. 이게 입에서 절로 나와야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내 아이들도 중산층으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힘들 것 같다. 이게 또 이 아우성이 나와야 중산층이. 그러면 나 그냥 거죠. 넉넉하게 중산층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중산층 이상이란 얘기군요. 뭐 그렇게 따질 사람들이다. 수 있죠. 미국의 경우 보면 중산층의 3분의 1은 탈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그렇죠. 결혼, 교육, 성적, 그다음에 범죄. 미국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도 1992년 중산층 비중이 75%까지 갔었어요. 예. 한국 인구에. 그러다가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외환위기 때 65%까지 갔고 지금도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오르락내락하면서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산층의 기준은 이런 게 있어요. 집 갖는 건 둘째치고 당장 안정된 직장이라도 하나 꼭 맞아요. 잡고 있어야겠다. 맞아요. 이게 다급하면 그게 중산층입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산층의 기준이 상당히 다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유층에 거의 접근해서 부유층으로 뛰어 올라야지 하고 대기 상태 중인 이제 잘 사는 중산층이 있고 예. 그나마 이대로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라는 중산층이 있고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중산층이 있고 중산층도 다 다른 거죠. 굉장히 결국은 중산층이 지속 가능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위태로운 계층, 계속 예. 움직이는 계층.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중산층 어쩌고 하는 얘기를 참 별로 들어본 얘기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중산층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다 예. 푸어 얘기만 했죠. 그죠? 그래요.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이거는 교육시키다 보니까. 심지어 웨딩 푸어도 나오죠. 결혼하다 보니까. 노인돼서 이제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실버 푸어. 실버 예. 푸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중산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푸어를 뒤에 붙여야만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예.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OECD에서 그만하면 중산층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내니까 한마디로 욕을 먹고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로 보면 대한민국 중산층 비율은 OECD 12개국 가운데 18위로 하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의 붕괴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떨어지면 못 올라온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중산층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욕 났지만 예. 요즘은 못 난다 그러죠. 근데 그냥 세금만 빨리 걷어낼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산층이 경제 사회적으로 한 사회가 지탱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릴 수 있으면 좋죠. 살리는 건 뭐 간단합니다. 늘 뭐 도덕교과서처럼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건가요? 사회적인 불평등, 양극화를 먼저 극복하는 게 최우선의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또 경제 민주화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음흠. 대기업에 쏠려 있는 각종 연구개발 지원이나 세제 지원 같은 것도 중소기업한테 돌려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는 뒤로 밀어놓고
중산층을 빨리 넓게 정해가지고 세금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경제민주화에서 거꾸로 간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도 이뤄야 됩니다. 서울에 사람이 너무 몰려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든지 비용이 비싸고 물가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죠. 그럼 지역은 싸냐? 지역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서울 보내서 학교 보내야죠. 그렇죠. 애들도 취직시키려면 서울로 보내야죠. 예. 결국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고루고루 나눠 가지고 국가의 재정부터 균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국토를 골고루 개발한다는데 4대강 개발, 그냥 지역마다 다 강이 있으니까 모든 강을 다 개발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4대강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정책을 잘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넓은 안목과 경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정치를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즈니스 잘하는 정치인들은 많아요. 가서 뭐 엉겨 붙어가지고 돈 뜯어내는 정치인도 있고, 뭐 자기 자리만 잘 지키는 또 뭐 윗사람들한테 또는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갖고 손잡고 짝짝꿍 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정말 글로벌하면서도 국민의 골고루 다 각 계층을 살피면서도 경제적 지식이 충분해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판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오늘 이 세 가지 바람을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